안녕하세요. 문재한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해외금융계좌 신고에 관련돼서 자료를 준비했고, 지난달 5월달까지 정소세 때문에 정신 없었잖아요. 6월달은 이제 성실신고 사업자라고 이제 뭐 좀 매출이 높으신 분들을 한해서 소득세 신고를 하는데, 6월달에는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 아니면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제출, 해외 부동산 취득, 보유, 운영, 처분에 관한 명세서 제출, 그리고 이번에 새로 생긴 신탁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하게 되면 과태료나 이런 것들이 꽤 많기 때문에 특히 이제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워낙 뭐 기존에 다들 해오셨겠지만 혹시 또 이걸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자료를 준비했고 한번 PPT를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제목 그대로 6월 말까지 신고하시는 거고요. 어, 5억이 넘는 그러니까 예서 해외에 내가 계좌가 있어요. 근데 계좌가 뭐 잔고가 5억이 넘는다 이게 아니고요. 매월말 기준으로 5억이 한 번이라도 넘는다? 그럼 신고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 과태료가 최대 20%, 그다음에 코인도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이제 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된다.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왜 6월이냐? 이 해당 사항은 25년도를 기준으로 지금 26년이잖아요. 25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만약에 내가 신고 대상이 되는 어떤 뭐 금융계좌 매월 말일에 5억이 넘는 게 있다. 그러면은 6월 말까지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는 1년에 딱 한 번, 지금 6월 달에 하시는 거고요. 대부분 이제 신고 안내문이 발송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받아보신 분들은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혹시 못 받으셨다. 현재 뭐 미국에 있는데 나는 이게 신고 대상인지 몰랐다. 이제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아, 나 몰랐는데요. 이런 거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돼서 그 신고하는 또 부분도 있고, 2011년부터 또 도입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 꼭 기억을 하셔서 6월 달에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딱 이거예요.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다 신고하는 건데 그 대상은 잔액의 합계가 지금 제 얼굴 때문에 좀 가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25년 기준으로 월 말에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이 넘으면 그 계좌 정보를 다음에 6월, 지금이죠. 세무서에 신고해야 됩니다. 뭐 근거 법령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있고, 뭐 자산의 부당한 국외 유출 역의 탈세 방지 목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6월에 신고를 하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일단 거주자 그리고 내국법인 거주자 제가 아마 지난 영상인가요? 지지난 영상에서 거주자 비거주자를 나눠 놨는데 이거는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한국국세청에 신고를 하는 제도거든요. 한국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한국에서 거주자는 국내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사람을 거주자라 그래요. 그러면 거주자의 반대는 비거주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주자가 있고 비거주자가 있는데 비거주자인 분들은 사실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고요. 내국법인이 있고 그다음 외국법인이 있어요. 내국법인은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 장소가 국내에 있는 법인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경제 활동을 국내에서 하고 계신 분들이나 내국법인이 혹시나 해외 계좌를 개설했는데 그 계좌의 잔고 매월 말일에 잔고가 5억을 한 번에 넘었다. 그러면 신고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조금 예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거주자 내국법인은 그래도 좀 명확하게 다가오는데, 예를 들어서 해외에 계신 분들, 해외에 예를 들어서 뭐, 유학을 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국내 대기업의 주재원으로 뭐 해외에 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해외 금융계좌 개설을 아무래도 하실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면 생활의 근거가 해외에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이렇게 근거가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생활 기반이 해외에 있다 하더라도, 해외 주재원, 유학생, 파견 임직원은 국내 이제 거주자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외국에 사니까 나는 상관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신고하셔야 된다. 그리고 신고를 안 하시게 되면 과태료가 엄청 크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하셔서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내국법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주자, 내국법인이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대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완전히 외국인 거주자, 그러니까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는 건 좀 약간 깊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 자체도 하나 이제 큰 토픽이지만 만약에 그렇게 판단해서 내가 비거주자다, 그럼 신고 의무가 없고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분들은 신고 대상 연도 종료일 기준, 그러니까 25년, 만약에 25년 기준으로 10년간 뭐 5년 이하에 거주를 했다, 이런 분들은 좀 제외하거든요. 요건 이제 조금 사안별로 따져 보셔야 될 것 같고, 제외 국민,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 뭐 그래서 미국에 살고 있지만 이런 분들 중에 이제 아까 뭐 한국 기업의 임직원분들은 신고 대상이 되지만 아예 그냥 미국으로 이주하셔서 한국에 생활 근거가 없다, 이런 분들은 이제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안 하셔도 되고요. 뭐 국가나 금융기관 같은 경우는 다른 걸 통해서, 다른 제도를 통해서 이미 계좌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정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세 가지 카테고리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영상으로 촬영해서 이 영상을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꼭 주변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하셔가지고 내가 신고 대상인지 아닌지를 꼭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얼마부터 신고하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매월 말에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한다? 그럼 무조건 신고합니다. 근데 핵심은 365일 5억을 초과했냐? 이게 아니고요. 각 달,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0월, 8월, 9월, 11월, 12월, 10월. 네, 어쨌든 각 달에 마지막 날 있잖아요. 마지막 날의 잔액을 한번 계산해 보는 거야. 근데 그 계산을 했는데 그게 원화 기준으로 5억을 넘었다? 그러면 무조건 신고 대상입니다. 그럼 잔액은 대부분 달러, 뭐 해외 계좌니까 아무래도 뭐 달러나 뭐 유로화나 이렇게 돼 엔화나 이렇게 돼 있을 텐데, 그거는 그날의 기준 환율이 있거든요. 기준 환율도 곱해서 원화 환산 금액이 5억 원을 넘는다고 판단되면 무조건 신고한다. 근데 그게 5억을, 예를 들어서 5억이 한 번만 넘었어. 그러면 그 달만 신고하느냐? 그게 아니고요. 1년 전체를 신고합니다. 그래서 5억의 판단 기준은 어, 단 한 달이라도 5억을 넘었으면 전체를 신고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5억 판정을 이제 예시로 둔 게 월말 잔액 합계가 단 한 번이라도 5억을 넘겼다, 그러면 그 해 전체 신고 대상이 된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면 1월 말일, 3월 31일, 6월 31일은 5억이 안 넘었죠. 근데 10월 31일, 12월 31일도 5억이 안 넘었어요. 근데 7월 31일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5억이 넘어버린 거야. 이때는 5억이 초과됐죠? 그럼 요 전체, 1년 전체에 대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럼 어떤 계좌, 어떤 자산을 가지고 판단을 하느냐. 거의 모든 이제 금융자산이라고, 금융계좌 자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금, 적금 당연히 되는 거고, 주식 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외 상장 주식 채권. 네, 요거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국내에서,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하시는 분들 말고요. 해외 계좌를 직접 개설해서 하시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래서 뭐 로빈훗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뭐 계좌도 개설하고 뭐 주식도 갖고 있고 채권도 갖고 있다, 그러면은 반드시 신고하셔야 되고, 뭐 펀드, 수익증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파생 상품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혹시 역에 이제 해외 역의 상품이죠. 역의 보험을 가입을 하셨다. 뭐 홍콩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에 보험을 가입하셨다고 한다면 그 보험 상품도 당연히 그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2024년 한 2, 3년 전부터 가상자산, 해외 거래소에 내가 코인이 5억이 하루라도 넘는다, 신고하셔야 됩니다. 네, 조금 요거 주의하셔서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코인을 놓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뭐 최근에는 그래 첫 해년도는 조금 많이 헷갈려 하셨던 것 같지만 지금 그래도 신고 대부분 잘 하시지만,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 중에는 코인 신고인지 몰랐다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반드시 신고하셔야 되고, 이제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게 코인을 과세한다는 게 이제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건 이제 2027년, 26년, 그러니까 내년이네요. 내년부터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고요. 그러니까
가상자산을 내가 100에 사서 150에 팔았다. 그럼 50의 차이가 있잖아요. 이 50의 차이를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는 건 기본적인 거고, 이제 앞으로 예정될 거고, 그게 아니라 이거는 해외 금융 그 거래소에 해외 그 가상자산의 그 거래소에 만약에 5억 이상의 어떤 코인이 있다. 그걸 지금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별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준은 2025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27년 시행되는 거랑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걸 신고하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걸 신고합니다. 그래서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금융회사는 어떤 금융회사고, 계좌번호는 뭐고, 그래서 월말 잔액 중 최고 금액은 얼마인지, 관련자 정보. 이게 공동명의든 아니면 또는 실질적으로 내가 지배하고 있어. 명의는 내게 아닌데 실질적으로 내가 지배하고 있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각자 판단하시는 것보다는 주변의 전문가와 이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꼭 파악하셨으면 좋겠고, 언제 어떻게 신고하느냐? 지금 신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고하시는 거고요. 26년이니까 25년도 보유분 1월부터 12월 달까지 월말 잔액의 합계가 5억을 넘었다 반드시 신고하셔야 됩니다. 홈택스에도 신고하실 수 있고요. 손택스로도 하실 수 있고, 세무서에 방문하거나 세무대리인 통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네, 과태료가 큽니다. 거의 20%, 20% 최대. 그러면은 엄청나죠. 사실은 뭐 이게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특히나 소명하지 못하거나 거짓으로 소명하면, 그러니까 이제 신고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거 좀 이상한데요. 자금 출처 소명이 왔을 때 소명하지 못해. 아니면 뭔가 거짓으로 소명해 똑같이 20% 이상의 추가로 부과된다는 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제척기간 위반일, 그러니까 25년 기준으로 5년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혹시나 이거 놓치셨던 분들은 역시나 주변의 전문가와 함께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할지 이거를 조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0억 초과를 미신고했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제 어려운 길로 갈 수 있으니까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자진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조금 감경을 하니까 이거 꼭, 네, 내가 뒤늦게 신고를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꼭 전문가 꼭 같이 고민하셔서 저는 신고하시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세청이 알 수 있나요?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금융정보 교환 자동 정보가 교환되고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이나 이제 이런 쪽은 당연히 하고 있고요. FIU에서도 당연히 그 자료들 다 갖고 있고, FIU가 이제 금융정보분석원이거든요. 그다음에 코인도 이제 곧 정보를 교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충분히 과세될 거고, 요새 탈세 제보 관련해서 엄청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뭐 인력도 뽑고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가장 큰 절세는 정확하게 법령에 따라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서 뭐 만약에 진짜 절세를 하거나 다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다면 어떤 큰 틀 안에서 법령적인 테두리 안에서 고민을 하시는 게 마음도 편하고, 네, 충분히, 네, 이렇게 절대적으로 이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많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참고로 이 계좌, 해외 금융 계좌 신고는 한국 거주자, 한국 국내 법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도 있는 제도예요. 그래서 미국에도 FBA라고 해서 미국에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 미국 영주권자가 전 세계 글로벌에 내가 해외 금융 계좌를 갖고 있다, 미국에도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재미교포분들, 이제 한국과 미국을 이제 양쪽으로 오가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다 신고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 거주자로 만약에 판명됐어. 그러니까 미국 시민권자고 미국 뭐 영주권자인데 한국에 와서 한국에서 어떤 소득 경제 활동을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거주자가 되고 미국에서는 시민권 영주권자 있으면 미국에서 거주자거든요. 양쪽 거주자면 양쪽에서 한국에서는 해외 금융계좌 신고를 하셔야 되고 미국에서는 4월 15일까지 FBA를 이런 거를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신고를 하셔야 되고요. 한국은 잔액 합계가 5억 원 초과. 미국은 이제 뭐 $10,000 초과라고 하는데 요건 이제 또 미국 전문가도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자면 작년이라고 25년이니까 24년도 신고했는데 올해 또 신고해야 되나요? 네, 이건 매년 신고하셔야 되고요. 5억을 넘는다 무조건 신고하셔야 되고,
그날의 기준 환율로 계산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해외 주식, 코인, 보험까지 다 한다. 합산하시는 거고 계좌 하나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공동명의 상속 계좌가 있다면 본인 지분만큼만 합산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만약에 컨트롤하고 지배력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은 내 기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 꼭 감안하셔야 되고요. 기한을 놓치셨다고 한다면 자진 기한 후 신고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경감받을 수 있거든요. 이거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핵심 제가 다시 정리했는데요. 한국 거주자, 내국 법인, 그 다음에 모든 해외 계좌의 합산 월말 잔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거고, 코인도 들어간다. 그 다음 매년 6월 말까지 신고하셔야 되고, 20% 과태료가 있기 때문에 이거 꼭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6월 달에 들어서 이제 해야 되는 것 중에 이제 성신고 사업자 신고도 있고요. 네. 해외 관련돼서 해외 금융계좌 신고, 해외 부동산 취득 보유 운영 처분에 관한 명세서 제출, 그다음 내가 해외 법인을 설립해서 해외 현지 법인 명세서 제출, 또 최근에 이제 2026년부터 이제 새롭게 이제 신고 대상이 되는 신탁 해외 신탁 관련돼서 신고 제도가 있거든요. 요건 제가 차례차례 영상을 찍어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와니티 경제TV 해외 금융계좌 제가 준비를 했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알찬 주제로 찾아올게요. 안녕!